네, 3부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3부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에는 투자에 궁금증이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투자 종목부터 투자 성향까지 맞춤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전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연결을 원합니다라고 문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궁금증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박미라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의 박미라입니다. 여러분들 가을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바로 단풍 여행이죠. 여행이라는 말 듣기만 해도 참 기분이 좋아지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행 가시기 전에 많은 고민을 하십니다. 혹 내가 빠지면 우리 회사 제대로 돌아갈까? 혹은 여행 가서 뭘 그렇게 배우겠어. 그냥 일이나 하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모든 고민은 다 기우입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는 말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내가 없어도 우리 회사는 너무나 잘 돌아가니까요. 걱정 마시고 하루라도 여행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행을 떠나다 보면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 별로 없다는 걸 느끼실 텐데요. 또 그렇다고 슬퍼하진 마세요. 여행에서 배운 많은 것들로 돌아와서 그곳에 꼭 필요한 존재로 거듭나면 되니까요. 자, 여행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힘차게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을 14만 9천 원에 30% 매수하신 12676. 목표가를 45만 원으로 설정하고 장기 보유 중이라고 하십니다. 작년 11월경 매수하셔서 지금까지 들고 계신데요. 한 1년 정도 보유 중이시네요. 직접 매수 종목과 시기를 판단해서 투자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올해 안에 목표가를 도달할 수 있을지 잠시 후 심기원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삼성화재입니다. 인천 돼지 엄마님께서 19만 2천 원에 30% 갖고 있다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눌림목 구간이라는 판단 아래 매수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매수 후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너무 속상하다고 하십니다. 작년에 코스닥의 무리한 투자로 손실을 많이 본 뒤 그 손실조차 만회하지 못한 터라 더더욱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잠시 후 이 두 종목 심기원 전문가님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밖에도 기아차와 유니스님 들어와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친절 아나운서 박미라였습니다. 예,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고 계신데요. 한 분 한 분 궁금증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 시간을 도와주실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밸류25의 심기원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들어온 종목들부터 바로 상담을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소개가 됐던 종목이 현대중공업이었죠. 하나의 67님께서 현대중공업을 14만 9천 원에 사셨다라는 말씀이신데요. 30% 정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목표가를 45만 원 설정하고 장기 보유 중입니다. 올해 안에 제가 설정한 그 목표가를 도달할 수 있을까요?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목표가를 45만 원 설정하셨다는 건 3배 정도 수익을 보시겠다라는 생각이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분께 투자 노하우를 배워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연구원님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그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 향후 2, 3년 안에 수주량이 상당히 증가가 되면서 안정적인 그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울산을 다녀왔는데 그 울산에서 이제 현대중공업 관계자분들과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예. 상당히 지금 바빠갖고 야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지금 뭐 수주량이나 일적으로 상당히 바쁘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이 현대중공업의 주가는 계속적으로 좀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뭐 며칠 동안은 이 코스피가 급락을 하면서 이 현대중공업 역시 조금의 조정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시장 상황에 따라 갖고 조정을 받고 있는 거지 현대중공업의 수주 가능성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뭐 매도라든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오히려 조금 더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실 여력이 있으시다면은 추가 매수를 하셔갖고 조금 더 상승 시에 큰 수익을 누릴 수 있도록 좀 말씀드리겠고 뭐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뭐 여지없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 급락을 해갖고 뭐 어느 정도 좀 이동평균선 밑으로 하회를 하고 있지만은 내일이나 내일 모레 다시 한번 시장이 반등 시에는 이 종목 또한 크게 반등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목표하신 45만 원까지는 이번 연도까지는 좀 힘들 수도 있지만은 최소한 40만 원까지는 이번 연도 연말 랠리를 통해 갖고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익을 정말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신데요. 투자 경력은 3년 정도 되셨다고 했고 들고 계신 지는 한 2년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시장이 많이 하락하면서 단타하시는 분들 수익 내기 참 어려우시죠. 개인 투자자가 돈을 못 버는 이유가 단기간에 수익을 내려고 하기 때문이다라는 말들은 뭐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분같이 좀 우량한 종목을 길게 들고 가신다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인천 돼지 엄마라는 닉네임으로 보내주신 분인데요. 삼성화재를 들고 계십니다. 삼성화재를 매수한 가격이 19만 2천 원이시고 비중은 30% 정도가 되신데요. 향후의 전망과 목표가 그리고 도달 시점이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금통위의 금리 인상 기대감으로 보험주가 많이 올랐었는데 금리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주가 오늘 좀 이상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삼성화재가 눌림목이 있다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하락 중이라 걱정입니다. IT주에서 갈아타셨다라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는데 예. 잘한 판단인지도 함께 좀 봐주세요. 예, 우선은 그 금리 인상 기대감에 아마 매수를 좀 하신 걸로 보이시는데 예. 그 금리 인상을 정확하게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금리 인상은 이 보험주 특히 이 화재 보험 쪽에서는 상당히 중장기적으로는 약간 악재성 그 멘트입니다. 왜냐면은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그 채권 가격 하락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데 사실 그 삼성화재라든가 다른 이제 화재라든가 보험사 이렇게 많은 보험사들은 중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권 보유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은 보험사도 보험사뿐만이 아니고 증권사도 마찬가지인데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채권 가격 하락은 당연히 실적 감소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결코 주가에는 긍정적이지만 않다는 것을 좀 판단을 하신 다음에 지금 금리 인상이 결정됐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좀 불안감 때문에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뭐 펀더멘탈 측면 보시면은 뭐 삼성화재는 우리나라 최고의 이제 삼성 그 화재 그룹주로서 계속적으로 이제 안정된 실적이 기대가 되는데 차트상으로는 약간 박스권을 지금 하단을 좀 밑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상쇄가 된다면은 박스권 상단까지 20만 원까지는 충분히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니까요. 시장 전체적인 상황과 그리고 이제 보험주 주도주로서의 그 역할을 한번 체크하시면서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삼성화재를 살펴드렸고요. 이번에는 기아차를 상담받아 보겠습니다. 좀 전에 저희가 현대차도 봤었죠. 자, 기아차를 문의하신 분은 3574님이시고요. 기아차를 26,300원에 매수를 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매도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기아차를 26,000원대 매수를 하셨고 현재 기아차가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가 49,000원 선이니까 이분 역시 굉장히 큰 수익을 보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예, 예. 기아차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뭐 중장기적으로 2, 3년 동안 가져가실 분들이라면 계속적으로 홀딩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5만 원 선에서 조금 강하게 이제 저항을 받으면서 뚫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시장 상황과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의 다시 한번 그런 호재성이 나온다면은 충분히 5만 원을 뚫을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도 5만 원 부분에서 상당히 좀 저항이 강하지만은 이러한 저항을 강하게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간다면은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향후 1년 안에 한 7만 5천 원까지 지금부터 약 50% 정도의 더 수익이 났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시점이니까요. 어차피 지금 싼 가격에 매입을 하셨기 때문에 복리 효과로서 더욱더 높은 수익을 내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번에 볼 종목은 유니슨인데요. 유니슨을 매수하신 분의 단가는 13,000원이시고요. 비중은 적지를 않으셨고 몇 주 가지고 있다라고 문의를 하셨는데요. 조언이 듣고 싶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6333님께서 보내주신 유니슨을 13,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손실률이 정말 굉장하신데요. 어제도 많이 내렸었고 적자가 계속 지속된다는 얘기가 들려요. 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력으로 이제 풍력 사업에 좀 그 주력을 하고 있는데 이 산업이 최근에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나 이제 실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러한 실적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차트상으로 보면은 뭐 여지없이 하락을 하고 있고 지금 반등의 기미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하지만 지금 손해율이 워낙 크게 있기 때문에 지금 한 50% 정도 넘게 50% 정도의 손해가 보고 계시는데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는 물량을 정리하셔갖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 갖고 많이 그 조정이 받으면서 실적은 개선이 되는 그런 종목으로 좀 갈아타셔갖고 최소한 손해를 조금 더 만회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SD 시스템을 살펴볼 텐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11,950원이시고요. 비중은 40% 정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종목도 함께 좀 봐주세요. 예. 우선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속도로 요금 징수 관련된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뭐 시장이 관심을 차트상으로 보셔도 못 받다가 이제 최근에 어느 정도 좀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향후에 그 성장성이라는 게 이건 아직까지는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이 기업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라든가 이제 수익이익률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뭐 주가가 큰 폭의 하락을 보일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은 지금 이 가격대죠. 한 9,500원에서 10,000원 선이 강하게 이제 지지는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지가 되고 강한 반등이 나오기에는 조금은 역부족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 시점에서는 조금은 좀 물량을 정리하셔갖고 조금은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주도주라든가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 종목으로 좀 갈아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볼 종목은 하나금융지주인데요.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인수를 추진한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장 한 3.5% 정도 급등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금융지주를 문의하신 분의 가격대를 살펴보면요. 7544님께서 보내주셨고요. 33,250원에 20% 정도를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가 매수가예요? 예. 우선은 뭐 계속적으로 들고 가셔도 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는 건데, 물론 뭐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 그 시장에 이제 관심을 받으면서 좀 등락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향후 성장성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차트상으로도 약간 박스권 어느 정도 이제 하단에 지금 위치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러한 시장에 관심을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간다면은 다시 한번 충분히 전고점까지도 돌파할 수 있고, 또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이 금융주들은 어느 정도 이제 수혜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는 보험주나 증권주는 장기적으로는 조금 악재이지만은 이 금융지주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제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볼 종목은요. 코스닥 대장주주 셀트리온인데요. 사흘째 오르면서 오늘 사상 최고가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3.6% 급등한 39,950원 선이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고요. 이 종목을 문의하신 분은 0510님이시고 28,500원에 60% 정도로 비중을 꽤 많이 실으셨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더 수익을 내면 좋을지 의견을 들어보죠. 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대장주로서 역시나 이제 그 실적 개선임과 특히 이제 수출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과 이제 수출의 협력이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셀트리온은 계속 강세적인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셀트리온의 주가는 계속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내부적으로 상당히 좀 강한 그러한 내부적으로 상당히 강한 그런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도 홀딩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한 33,000원 정도, 앞으로 10%의 수익은 단기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대아TI도 살펴보겠습니다. 8359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대아TI를 2,920원에 3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상담 잘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의를 하셨어요. 예, 대아TI는 뭐 철도 산업 관련 그러한 그 주가로서 우리나라 녹색 성장의 이제 그러한 산업의 하나인 이 철도 산업에서 상당히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 괜찮을 종목이지만은 차트 보시면 단기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장에서는 이거 테마성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관심 밖에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단기 급락을 좀 심하게 하고 있는 모습인데, 뭐 지금 당장의 매도보다는 조금은 이런 급락이 멈췄을 때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반등 폭이 강한지 그걸 판단하신 다음에 매도를 하실지 매수를 하실지 다시 한번 좀 판단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해인을 볼 텐데요. 해인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10% 급등을 했었고, 오늘은 4%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을 맞고 있습니다. 해인을 문의하신 분의 매수가를 살펴보죠. 6,300원에 매매를 하셨고요. 30% 정도를 가지고 계시다고 꼭 부탁드립니다. 8759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예, 우선은 그 말씀드리기 전에 시장 상황이 상당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별로 이제 좀 편입을 하실 때 하시거나 그다음에 매수나 홀딩을 하실 때에는 이런 시장 상황에 어느 정도 이제 수긍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할 건데, 물론 어제 이제 많이 급등을 했지만은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 상황과 어느 정도 수긍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매수나 매도 의견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좀 더 판단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에 볼 종목은 LG전자입니다. LG전자가 또 오랜만에 들어와 있습니다. 45,700원에 40% 가지고 계시다고요. 향후의 분석, 대응법 부탁드립니다. 서울 상도동 대두짱님이시라고 문자에 남겨주셨습니다. LG전자도 봐주세요. 예, LG전자는 이제 최근에 좀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뭐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 라인에서 좀 지지는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만 원이라는 그러한 이제 가격대가 심리적 저항선으로 조금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0만 원 이상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좀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뭐 스마트폰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이 뚜렷한 실적 개선이 이루어졌을 때는 큰 폭의 상승을 이룰 수는 있지만은 최근까지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박스권 상단에서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CJ 오쇼핑을 상담해 드릴까요? CJ 오쇼핑을 굉장히 많이 지금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77,900원에 30%를 가지고 계시고 너무 많이 떨어져서 팔아야 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유통주 좀 봐주세요라고 문의를 하셨는데요. 7470님의 종목입니다. 문자는 이제 그만 보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담해 드릴게요. 예. 예, CJ 오쇼핑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에 이제 관심을 좀 받다가 이제 덜 받으면서 좀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 유통업계는 이제 사실상 중국에 관련된 그런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업황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중국 관련 그런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최근에 또 여러 가지 그 호재들이나 또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소비 심리가 또 어느 정도는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다시 한번 이런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중국 또한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 심리가 살아난다면은 이 CJ 오쇼핑을 비롯한 유통주들의 다시 한번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큰 폭의 시대 분출이 가능한 그러한 기업이니까요. 계속적으로 연말까지는 좀 홀딩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부 아자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밸류25의 심기원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문자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언제나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상담 못해드린 종목은 내일 증시전략센터 일부 시간에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움직임 살펴보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4포인트 내린 1899선, 1900선을 두고 오늘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요. 금통위의 금리 인상 소식은 오늘 증시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고요. 개인만이 2,8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스닥 쪽도 보겠습니다. 상승 출발한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와 더불어 하락 반전한 이후에 현재는 3포인트 내린 501선을 가리키고 있고요. 500선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역시 개인만이 매수 주체로 떠오를 뿐 외국인과 기관이 강하게 매도하면서 지수를 하락 쪽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현대건설 채권단은 오늘 오전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매각 우선 협상자로 현대그룹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그룹과 인수를 놓고 경쟁을 벌인 현대차그룹은 일단 현대건설 인수에서 멀어졌습니다.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을 최종 인수하면 그룹 경영권은 탄탄해질 전망이지만 재무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그룹은 이번 현대건설 인수에 동양종합금융증권을 재무적 투자자로 끌어들였습니다. 특히 재무 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자금 조달 계획 및 능력 등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4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금통위는 오늘 정례 회의를 열어 통화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금리 인상은 지난 7월에 이어 4개월 만입니다. 다만 중소기업 대출을 위해 쓰이는 총액 한도대출 금리는 연 1.25%를 유지했습니다. 금통위가 이날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물가 불안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소비자 물가는 지난 10월 4.1% 급등하며 한은의 물가관리 목표치를 넘어선 바 있습니다. 이제는 한은이 연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지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오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이와 관련해 외환은행 인수 여부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을 26일 전까지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또 외환은행과 우리금융 중 둘 중에서 한 곳을 인수할 것이라고 밝혀 외환은행을 인수하면 우리금융 인수전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금융은 인수 협상이 타결될 경우 외환은행 인수 자금을 유상증자를 통해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택 경기 침체와 미분양 여파로 전국의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지난해 대비 10%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 현재까지 공급된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963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평균가인 1,075만 원에 비해 10.4% 하락한 것입니다. 지역별로는 대전광역시가 20% 떨어지며 가장 많이 내렸습니다. 최근 청약 열기가 살아난 부산도 3.3제곱미터당 평균 716만 원으로 작년보다 16%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1,734만 원으로 작년보다 1.4% 떨어졌고 경기도 역시 1,152만 원으로 1%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900선을 놓고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어제보다 15포인트 정도 조정된 1,897선입니다. 코스닥은 501포인트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등 오늘 주변국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끝까지 수급 상황 잘 살펴보시고 투자 전략 잘 짜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